단 하루면 뚝딱 완성되는 인테리어 공법, 바로 인테리어 필름 시공인데요. 몰딩에 문, 창틀과 가구까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 요즘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인테리어 필름 시공 과정. 0.3mm의 얇은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련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헌 것에 새 옷을 입히는 또 다른 현장. 다루기 힘든 최고급 소파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입니다. 40년 이상을 소파와 함께한 장인의 손길로 천 가리는 기본, 소파의 기능까지 되살립니다. 20여 년 동안 사용한 소파도 마치 새 것처럼 복원이 되는데요. 헌 것에 새 숨을 불어넣는 현장엔 그들의 땀이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 된 인천의 한 빌라. 오늘 낡은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예정이라는데 도구가 좀 단촐합니다. 여기 3층에 필름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하셔가지고 거기 지금 시공하러 왔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구조물들, 뭐 문짝 문틀, 샤시, 가구류, 싱크대 이런 것들에 필름 시트지를 잘라서 붙이는 거죠. 랩핑하는 거. 필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확 달라지는 모습. 시트지라고도 부르는 인테리어용 필름은 낡고 오래된 문짝부터 가구 표면, 창틀이나 몰딩까지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벽지나 바닥 재료로까지 쓰입니다. 오늘 시공할 곳은 지어진 지 19년 된 빌라. 이사 온 지 3년 만에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꾸미려고 시공을 의뢰한 겁니다. 저희가 이분댁에 작업할 거는 여기 싱크대, 여기 하부장, 그리고 냉장고장, 그리고 문짝 문틀들. 문틀들이요? 그리고 코너 기둥, 그리고 천정 몰딩. 집안 곳곳에 어린 자녀를 키운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이사 올 당시 도배만 새로 했던 터라 전체적으로 오래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인 집을 화사하게 바꾸고 싶다는 게 가족의 바람입니다. 저희 문짝 문틀하고 이 붙박이장들은 연한 그레이, 연한 그레이로 들어가고, 천장 몰딩은 이제 벽지 색깔하고 맞춰야 되니까 백색. 이 싱크대 하부장하고, 그다음에 저기 출입구 현관문 내부는 이제 진한 다크 그레이. 흰색과 회색이 조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는 것. 필름만으로 이 낡은 집을 변화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전 8시부터 시작된 필름 인테리어 시공. 가장 먼저 시작된 작업은 문 색상 교체입니다. 낡고 색바랜 기존의 필름부터 제거하는데요. 정교한 시공을 위해 문을 완전히 떼어낸 후 작업이 진행됩니다. 문틈 사이에 낡은 이물질도 꼼꼼하게 없애는데 오염물질이 있으면 완성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이 있으면은 필름이 안 붙기 때문에 그래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단단하게 붙은 실리콘을 일일이 제거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과정. 작은 티끌 하나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군요. 뜯어내는 것부터가 일이겠네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붙이는 시간보다요? 그렇죠. 이제 패턴들이 고급스럽게 나오는 것들은 비싸고,
이렇게 단색 위주들은 아무래도 제일 저렴하고. 인테리어 필름은 내구성이 좋고 오염에 강하지만 두께가 불과 0.3mm로 머리카락 두 가닥 정도로 얇습니다. 지금 들어갈 게 대략 한 20m. 20m 정도 돼요? 여기가? 얇은 필름을 문제없이 다루는 건 1년 이상 일이 손에 익어야 가능하다는데요. 한 번 구겨지면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밑작업하고 있고. 필름은 문 크기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붙이는데요. 필름 끝부분을 서로 겹쳐 틈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과정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먼지를 안 털어내거나, 예,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이제 커팅 작업할 때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까지니까 벗겨지니까 다시 재작업해야 돼요. 저희가 이 인테리어 필름이라는 직종이 특히 조금 더 많이 민감해요. 특히 도배, 장판 등 다른 작업과 함께 진행하면 먼지가 많이 일기 때문에 필름을 붙일 때 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는군요. 각이 진 부분은 시공용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쐬어주는데요. 이때 열을 많이 받으면 변색되거나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꼼꼼하고 세심한 손길로 첫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조그만 먼지가 들어가도 확 튀어나오니까 그런 면이 조금 까다롭죠. 이번엔 문틀 작업. 홈이 많을수록 더욱 손 가는 곳이 많기에 시간도 제법 소요됩니다. 요즘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필름 인테리어 시공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필름 했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이거를 뜯어내서 철거하고 교체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금액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니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내외까지 감당해야 했던 집안 인테리어 비용이 필름을 사용하면 절반 이하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시공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뭐 네. 거의 상업시설이었죠. 거의. 네. 백화점, 뭐 관공서. 한 10년 뭐 15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최근 한 10년 들어서 이제 가정집들 많이 하죠. 과거엔 주로 사무실 인테리어를 변경하기 위해 했던 필름 시공이 입소문이 나면서부터 일반 가정에서도 선호하는 인테리어 방법이 된 건데요. 이젠 오히려 가정집 시공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데가 가장 신경 쓰이죠, 지금은. 끝부분이요? 네. 깔끔하게 나와야 되니까. 인테리어 필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접착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긴 시간 유지가 가능한데요. 깔끔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도록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뭐 분위기가 틀어지잖아요, 실제가. 이게 인테리어. 하지만 전문가들도 기피하는 시공 부위가 있다는데요. 바로 천장 모서리 몰딩입니다. 저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왕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저게 정말 힘들어요. 까다롭고. 까다롭고요. 다들 하기 싫어해. 굴곡지고 각이 많아서 뜨거운 바람에 필름을 녹여가며 붙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을 집중해서 작업하다 보면 손목, 어깨, 허리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페인트는 어차피 냄새 나잖아요. 네. 근데 공정 할 때 보면은 이거는 괜찮아요.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요. 더구나 필름은 말리는 시간이 필요 없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생활하면서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의 시공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욕실 안에선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인데요. 붙박이장하고 이제 싱크대 밑단하고 이제 네. 붙일 거예요. 문. 그런 게 좀 힘들죠. 붙박이장과 싱크대 하단은 문의 크기가 제각각이라 하나하나 재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년 전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선배들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하며 이 일을 익혔다는 작업자. 이게 안 하는 거. 네. 이게 작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젠 작업량이 제일 많은 싱크대 작업을 도맡을 만큼 베테랑이 됐습니다. 싱크대나 붙박이장이 좀 힘든 게 예. 그 가정집에서 이제 가정 찌든때 있잖아요. 기름때 같은 게. 네. 그런 게 많이 있으면은 오히려 밑작업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 기름때를 제거해야 필름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다 찌든 때예요, 이런 게. 이런 게 다 찌든 때가 있어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다 닦고 하거든요. 네. 필름 시공 의료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주방 가구. 특히 이곳 싱크대는 오래 사용해 오염물질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 하지만 오염물질 제거는 필수 과정입니다. (30여 분) 걸려 싱크대 문짝 1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필름 부착이 마무리된 문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단장을 마친 문들이 하나둘 꽤 맞춰지면 마치 가구를 새로 들인 것처럼 집안이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앞으로는 오염된 부분을 세제로 닦아주면 된다니 관리도 참 쉽죠. 어떻게 보면 뭐 커다란 스티커 같은 건데 이게 모두 힘들겠냐 하는데 뭐 하는 거 보시면 힘들구나라고 그때 아시더라고요. 그저 크기에 맞춰 붙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염 제거부터 재단, 접착 과정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나절 만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고 청소까지 다 하고 나면 바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좋은데요? 네. 아니죠. 가격도 좀 저렴하고 네. 또 그 공사 기간도 짧고 해서 필름을 하게 됐습니다. 문장부터 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한 그레이로 다 했고 냉장고장 붙박이장도 그렇게 했고 이 코너 몰딩. 근데 이제 천장 몰딩은 이게 벽지가 백색이니까 천장 몰딩은 백색으로 같이 그렇게 갔어요.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밝게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네.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2시간에 걸친 작업. 방문부터 몰딩까지 한 가지 톤으로 색을 맞춰 마무리했는데요. 게다가 낡고 오래된 가구들도 새 것처럼 바뀌니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새 아파트나 네. 그런 데도 저희 뭐 기분은 좋지만 네. 특히 이렇게 리모델링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네. 오래된 이제 가정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나면은 저희도조차도 정말 집 밖에 더 깨끗해졌다 그러죠. 만족도가 저희도 같이 없대요. 네. 그러세요? 예전 인테리어와 생활의 흔적으로 칙칙했던 집이 밝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신했는데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누릴 수 있는 최대 효과, 인테리어 필름 시공의 매력입니다.
올봄 입주를 앞두고 마감 작업이 한창인 아파트. 여기서 김인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입주 예정인 분이 네.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창호에 이 픽스 창호에 필름지 시공하고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도배로 같이 작업 중입니다.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될 집주인이 가구 색상에 맞춰 창틀 색상을 바꾸길 원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상태가 멀쩡한 차신데 네. 이거를 다 걷어내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금액도 많이 나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이제 기존에 이렇게 색깔 안 맞는 부분들만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색상으로 그렇게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필름을 씌울 경우 창틀을 교체하는 비용이나 페인트 칠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컬러나 이런 것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좀 유행을 타니까 그때마다 좀 조금씩 바꿔서 변화를 주고 하시고. 네. 하지만 작업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 바로 이 창틀인데요. 작업 공간이 좁고 구부러진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온도차로 습기가 차게 되면 필름이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가기 전 창틀 안쪽은 얇게 자른 필름으로 다시 덧대줘야 합니다. 그렇게 수십 번의 손길이 오가야만 작업이 끝납니다. 픽스 창도 요런 픽스 창도 이렇게 여러 개 크게 없는 곳 창이 있어요. 이 여닫이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수월한데 이런 부분들 모기장 뭐 이런 게 있을수록 힘들죠. 모서리가 많은 창틀에 조금도 틈이 남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20년차 베테랑도 혀를 내두를 만큼 작업하기 어려운 곳이 천장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고 도구도 안 들어가고. 아, 틈이 좁으면 좀. 네. 더구나 손잡이 부분은 마치 조각을 하듯 심혈을 기울여 필름을 잘라내야 하는데요. 한참 동안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온몸이 뻐근하고 눈에도 피로가 쌓입니다. 바깥바람이 이 찬바람이 그냥 이 먼지하고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눈에 그냥 들어가고. 잠시 엉덩이 붙일 사이도 없이 긴장 속에서 이어지는 작업. 아이고 이제 문짝 하나 끝내면 이게 힘드네요. 모양이 까다로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반나절 작업이라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또 예,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얼른 마무리 좀 할게요. 이사차를 앞두고 예약이 몰리다 보니 잠시 숨고를 틈조차 없는 상황. 강행군도 벌써 한 달째입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생긴 버릇도 있다는데요. 바닥에다 그냥 버려놓는데 네. 어차피 저희가 또 작업 다 하고 또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6시간을 꼬박 작업에 매달리고서야 시공이 마무리됐습니다. 짙은 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창틀은 전보다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매끈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반나절 작업이라서 마무리됐고요. 또 오후 작업으로 넘어가니까. 아, 또 바로 넘어가시면 예, 바로 넘어가요.
평범했던 아파트의 창틀이 인테리어 필름을 만나 한층 고급스럽게 바뀌었군요. 오후에 작업을 이어갈 곳은 오래된 아파트. 이제 저희가 오늘 작업할 부분은 여기 거실, 욕실, 문하고 보시다시피 많이 사갔어요. 다 떨어지고. 네, 요거 작업하고. 낡아서 색이 바랜 문을 교체하기보다는 인테리어 필름으로 저렴하게 수선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 습기에 노출된 욕실 문은 상태가 심각한데요. 여기서 의뢰하실 거는 요겁니다. 이 컬러로요? 비슷한 우드톤인데 예, 컬러만 틀린 걸로? 예, 전체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색을 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다 동떨어지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의뢰를 하셨네요. 네. 일단 작업하기 쉽도록 문부터 떼어내고 간단한 수선 작업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 집은 기존에 한 번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했던 곳. 하지만 그마저도 워낙 오래돼 많이 낡았는데요. 세월의 흔적, 오염물질부터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물이 스며드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물 넣고 이렇게 해놓고 까놓고 이 젖은 부분들 최대한 말려놓고 그리고 이제 시공을 해야죠.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필름 접착이 잘 되지 않는데요. 저희 까냈잖아요. 네. 까내고 한번 부풀어 오르고 그랬던 것들 우퉁우퉁 하니까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상한 부분은 석고로 채워 넣습니다. 이대로 약 10분간 말려준 후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기 위해 사포로 문지릅니다. 이 과정을 워낙 세심하게 신경 쓰다 보니 필름 인테리어는 밑작업이 8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페인트 시공은 쉽게 벗겨지고 오염이 드는 데다가 손때가 타면 복구가 힘든 반면 인테리어 필름은 내구성이 강하고 오염돼도 세제를 묻혀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흠집도 감쪽같이 가려주니 갈수록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는군요. 전체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부분별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저희 이제 팀원들이 있다 보니까는 여기 했다가 또 저기다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두세 군데씩. 그러면 끼니 거르기는 이제 일상다반사고 그게 더 힘들겠죠. 몸은 힘들어도 20년 넘게 지켜온 기술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인데요. 아, 평평하게 펴지네요. 뜨거운 바람으로 필름을 녹여 붙이면 접착 과정은 끝입니다.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마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고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필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랩핑하고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그게 가장 장점인 수죠. 모레죠? 내일 모레. 문 한 짝을 시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내외. 총 3시간 만에 집안의 문틀을 새롭게 변신시켰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문짝도 원래대로 잘 맞고 깔끔하게 잘 됐고. 이번에 수리할 부분은 10년 넘게 사용한 싱크대. 오랜 세월 습기에 노출돼 상태가 심각합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다 탈거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문짝 전체를 교체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어진 지 19년 된 아파트의 주방 가구들은 흐른 세월만큼 낡았습니다. 문짝은 내려앉고 필름은 절반 이상 벗겨졌는데요. 우선 바닥과 물건에 흠이 가지 않도록 비닐을 깔아준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2주) 전 서랍장 크기에 맞춰 주문한 문짝들을 늘어놓는데요. 문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불어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문짝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장에서 그 이 문짝을 그 다 맞춰가지고 새로 가져온 거죠. 기존 가구를 긁고 덧대서 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짝만 새로 바꿔주는 것. 그래도 가구 전체를 바꾸는 것보단 40% 정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여기에 고객의 취향에 맞춰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해 색상을 바꿀 계획인데요. 10년 넘은 베테랑도 필름에 손을 베기 일수.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고된 일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청년이 있습니다. 1년 아직 안 됐어요. 아, 1년 아직 안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수예요. 목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일을 소개시켰어요. 아, 이쪽으로요? 그래서 군대에 전역하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시작했어요. 24살 어린 나이지만 전문 기술을 배워 성공하겠다는 뚝심이 기특한데요. 좀 숙달되려면 최소 한 1년 이상 그 모든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까지는 뭐 좀 빨리 배우는 친구들이 3년 정도.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가며 몸으로 익혀야 하는 일이기에 무엇보다 성실함과 집중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군요. 필름 접착이 끝난 문짝은 새 경첩을 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요. 여기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전문가의 세심함이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요 사이로 하얀색이 보여야 되잖아요. 문짝이 하얀색이니까. 근데 이제 우드결이 보이면 보기가 싫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띠 작업을 해줘야 돼요. 문짝이 달리기 전에. 이렇게 사소한 것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하는 필름 인테리어. 장시간 작업을 이어가려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몸이 힘든 것보다는 그냥 꼼꼼함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인테리어 효과를 낸다는 자부심이 고된 일정도 이겨내게 합니다. 이제 가구는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쉼 없이 작업을 이어간 지 6시간. 드디어 필름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처음 보았던 낡은 가구는 흔적도 없고 막 구입한 것 같은 새 가구가 주방에 놓였는데요. 이 랩핑지 하나 가지고만 변화를 만든 거잖아요. 컬러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간지, 패턴도 이제 많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볼 때 이제 뭐 굉장히 만족감이 들죠. 반나절 시공으로 분위기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회색과 흰색의 조화가 어우러진 세련된 모습.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헌 것에 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공장. 이곳은 낡은 소파 수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낡은 소파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주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고가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던 거
그렇다면 오래 사용하셔가지고 정이 들은 소파들, 이런 소파들을 주로 그 리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십 년간 손때를 타서 빛바랜 소파의 놀라운 변신. 소음이 가라앉아 수명이 다한 소파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심지어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건데요. 이 모든 게 경력 40년 소파 장인의 손을 거치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리폼 가격이 그전에 구입하신 금액의 3분의 1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새 것처럼 돼요. 예, 새 거하고 똑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곳에서 주로 다루는 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소파들. 쓰고 버리는 게 흔한 요즘이지만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샀던 물건은 쉬이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 소파는 옛날에 한 20년 이상 쓴 건데 원목 통 가지고 다 조각을 일일이 수작업을 파줘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고가로 나오던 거예요. 소파 자체가. 이 소파와 20년 세월을 함께한 가족은 여기에 담긴 추억을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수선을 의뢰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전부 다 벗겨내고 재단하고 재봉해서 그 커버부까지 해서 요 모양을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요런 데 진 같은 것도 다 박아가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소파 수선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가죽을 전부 뜯어내는 것이 작업의 시작. 다시 새로운 옷을 입기까지 수선 기간만 일주일가량 소요됩니다. 고정된 징을 뜯어내고 나면 소파 가죽을 벗기는데요. 구입 당시 약 500만 원이었던 고가의 소파에 거침없이 칼질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벗겨주면은 이런 게 재단할 때 그대로 이제 엎어놓고 이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가죽의 모양을 유지한 채 분리해야 새로운 가죽을 재단하기 위한 본을 뜨기가 수월한데요. 가죽을 벗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 남짓. 가죽이 상하지 않도록 해체를 해야 하다 보니 이 작업은 40년 경력의 복식 씨가 도맡습니다. 나왔다. 500원이요? 500원 나왔다. 아따, 또 있다. 50원짜리 또 있다. 이거 하면서 금바지까지. 이렇게 끼고 있다가 소파에 그냥 놓고 이렇게 테레비 보고 놀다가 이게 소파 밑으로 들어가거든.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 빠진지 모르고 저 걸려 들어가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대다 찾는 거지. 가죽 해체는 본격적인 천가리 작업의 시작. 이번 기회에 낡은 외장을 싹 바꿔줄 겁니다. 순식간에 앙상한 모습만 남은 소파. 그런데 이번엔 소파 골조에 뭔가를 그립니다. 칠을 대충 색깔을 맞춰서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도색을 해주는 거죠. 가구칠로 나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전체적인 도색을 진행하기 전에 가죽과 골조의 색을 통일하기 위한 표식을 남기는 건데요. 소파 수선은 보통 5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소파 분해, 재단, 재봉, 그리고 다시 씌우고 출고하기까지 공정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작업 용어인데 중심성, 여기가 바깥쪽. 그래 뜯어놓고 나면 어느 부위인지 모르니까 어떤 부위인지 타진하면 시간 걸리고 미리 더 뜨는 거예요. 이번엔 재봉선을 따라 가죽을 조각조각 나누어 자르는데요. 이때 모양이 어긋나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변형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죽은 칼로 재단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닥을 떼야죠. 한 달에 30에서 40건의 수선을 진행하지만 그때마다 매번 새로 본을 뜹니다. 100% 수작업으로 도안을 그리고 자르기를 반복하는데요.
이게 작업하는 게 맨날 달라가지고 하나를 매일 제작해야 하는 거였어요. 제품마다 다 틀리니까. 소파는 모양도 크기도 천차만별이라 기존에 씌웠던 가죽을 기준으로 본을 떠서 새 옷을 만듭니다. 특히 이곳에서 사용하는 천연 소가죽은 한 번 자르면 다시 이어붙일 수가 없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충중.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되니까 여기 꺾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한 부분이니까 내가 맞추는 거더라고. 재차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며 도안을 완성해 갑니다. 지금 그게 맞은 거예요? 아, 네. 딱 끝에가 맞네요.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가다는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여기 가다가 안 맞으면 무심하게 들어가. 아, 일을 못해요? 딱 떨어지죠? 이제 미치면 가다가 정확히 됐다는 거예요. 고가의 제품을 다루는 만큼 이곳의 작업자들은 모두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아무리 복잡한 도안이라 해도 서너 시간이면 뚝딱 만들어냅니다. 완성된 도안을 따라 새 옷으로 제작될 천은 최고급 제품으로 손꼽히는 국산 소가죽. 색이 고르고 윤기가 날수록 좋은 가죽입니다. 일반 내장 같은 경우, 피혁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을 못해요. 오래 사용을 못하고 소가죽이 튼튼하게 넣죠. 이제 도안을 따라 가죽을 자르는데요. 수십 장의 도안을 차례대로 놓아가며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가죽을 재단합니다. 소가죽으로 용량을 재단을 하는 거죠. 보기엔 쉬워 보여도 질기고 두꺼운 소가죽을 한 번에 자르는 것은 오랜 경험과 연륜이 쌓여야만 가능한 기술인데요. 지금부터 경력 40년 재단사에 노련한 솜씨가 필요한 순간. 분주한 손길로 빠르게 재봉틀 위를 누비면 순식간에 소파 한 부위가 완성됩니다. 각 부분이 모두 제작되면 이젠 한 벌의 옷을 만들 차례. 복잡한 디자인도 척척 연결합니다. 아, 이제 다 이어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배설이라 그래갖고 네. 그걸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21살 꽃다운 나이에 생계를 위해 처음 재봉틀 앞에 앉은 이후로 한 길만을 걸어온 순희 씨. 이젠 재단된 가죽만 봐도 소파 모양이 그려집니다. 바닥방석 먼저 하는 거예요. 1인용 다 된 거죠? 위에 모든 직원들 평균 나이 60. 긴 세월 쌓아온 연륜은 따라잡기 힘든 경쟁력이 됐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천가리 작업을 기다리는 의자들. 의자는 새 옷을 입기 전에 기본적인 수리를 받는데요. 이게 바닥에 이렇게 보면 앉아보면 다 꺼졌잖아. 예. 밑에 밴딩이 나가서 밴딩이 늘어나가. 그럼 이제 밴딩을 다시 쳐줘야 되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의자의 생명인 푹신함을 살리기 위해 솜을 떼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밴드 위에 새 밴드를 추가합니다.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의자의 탄력을 되돌릴 수 있다는데요. 이거는 단단하게 해서 확연히 이제 이게 탄성이 틀린 거죠. 이렇게 물르는데 이거는 들어가질 않죠. 단단하게 버텨주지 자체가. 떼어낸 스펀지도 깨끗하게 소독한 후 다시 놓아주면 의자 수리가 끝나는데요. 여기에 새로 제작된 천을 씌워줍니다. 드디어 새 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가죽은
공업용 스테이플러로 고정하는데 자칫 잘못 박으면 내장재가 빠지거나 가죽이 찢어질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와봐 하루 종일 가지고 하나 가지고 헤매고 있어. 아, 진짜요? 우리 손에 가는 대로 박잖아 그냥. 이거 선수니까 그러지 뭐 아무나 이거 선수냐. 똑같은 기술자가 아니야. 한때 소파를 직접 제작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선으로 눈을 돌리게 된 원복식 씨. 남다른 재주와 섬세함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앤틱 그 시카고자의 이제 맛이 나는 거니까 이런 걸 처리를 해야 이제 고급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드디어 완성된 의자. 세월의 흔적을 말끔히 벗어내고 마치 새 것처럼 재탄생됐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고급 소파의 수선 작업이 마무리 과정에 돌입했는데요. 색을 새로 입힌 원목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실험은 이렇게 때 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야. 여기다 이제 커버만 가죽으로 잘만 이제 입혀만 놓으면은 새 거하고 똑같고 바닥을 이제 아까식으로 다른 쿠션으로 이제 탄성 있는 거라서 갈아주면 새 거가 되고. 소파에 새 옷을 입히기 전 수리가 진행됩니다. 쿠션을 지탱하고 있는 밴드를 추가해 쫀쫀하게 고정하는데요. 밴드가 늘어나가지고요. 다시 보강하려고. 무게에 눌려 탄력이 사라진 밴드 위에 새 밴드를 여러 줄 엮어 꿰는 방식으로 소파의 푹신함을 살립니다. 이게 이렇게 앉혀주면은 방석이 그 주저앉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쳐주면은 이제 단단하죠. 이렇게 치면은 이제 툭툭 꺼지는데 단단해요. 복식 씨는 내장재를 교체하기보다는 비용과 품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킨 밴드 보강 기술을 40년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새 천을 골조 위에 씌우는데요. 소파 가죽이 밀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힘껏 당겨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거 금바지하고 이게 판소리하고 이게 다 붙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일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이게. 두껍고 질긴 소가죽이라 소파에 씌우는데 꽤나 애를 먹고 있는 작업자. 겨우겨우 천이 자리를 잡으면 빠지기 전에 재빨리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징까지 받고 나면 수선이 끝납니다. 아주 잘 됐지 뭐. 이거만은 사진은 아주 양호한 거 이거. 색바랜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고급스럽게 재탄생된 모습. 아니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몇 프로 만족하세요? 예? 100% 만족하죠. 20년 된 낡은 소파는 3일에 걸친 수선 끝에 한골 탈퇴에 성공했습니다. 배송했을 때 만족을 표하고 좋아하시면은 그만큼 우리도 만족을 느낍니다. 그때가 이제 보람이 최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의 땀과 수고로 추억은 남기고 세월의 흔적은 지운 멋진 소파가 완성됐습니다. 제품이 상처 안 나고 잘 갔으면 그런 마음이죠.